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15일 셋째 토요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구에 있는 단산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 늦여름에 한번 모임에서 한번 왔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좋아서 계절마다 한번 오겠다고 그때 제 스스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참 어렵게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 4월 중순에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입구에 들어서면 길부터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 여기 주차장에 주차할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도 받지 않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걸어보니까 이 모뚜기 조금 높게 조성되어 있어서 더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아래에는 상가들도 많이 있고 주택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가족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 주말을 맞이해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함께 걷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가족인 것 같습니다. 다 크게 성장한 따님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걷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들은 친구분들이 걷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은 구름이 껴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그냥 잔잔한 녹색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구름도 아름답고 주변의 주택 지붕도 빨간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름답고 이렇게 숲길도 굉장히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사토로 된 이 길을 저는 이렇게 맨발로 걸어보니까 굉장히 발바닥에 와닿는 느낌이 굉장히 상큼합니다. 그리고 길 옆에는 이 들풀들이 마음껏 자라있고 쑥들은 제법 커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사촌으로 보이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그거를 뚝 꺾으면 저 붉은 물이 나오는데 손톱에 물들인다고 친구들과 한 기억도 나고 여기는 중년이 넘는 분들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자분들이 가실 때는 굉장히 다정하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마 60년 넘게 살아오신 분 같습니다. 참 젊으셨을 때는 이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못의 아름다운 물빛을 보시고 그 푸른 숲을 보시고 상념에 잠기셨는데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보고 계시네요. 이제 이 부부로 오래 산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아마 근 70년 지기 친구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담소를 나누시며 오시는 그 우정이 진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 그 단체 회원들로 보입니다. 타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놔서 누구라도 쉽게 담소를 나누면서 이 단산지 못 주위를 아름답게 거닐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다닐 수 있도록 그 가로등이 쭉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밤에도 불이 켜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달서구에 살기 때문에 밤에는 좀 오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는 탱자나무가 쭉 되어 있는데
탱자나무 꽃이 지금 한참 피어 있습니다. 이 탱자나무도 아마 수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오묘한 길입니다. 그는 마냥 몇 시간이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부드럽고 돌멩이도 약간씩 있는데 이게 걸을 때는 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 소리도 나고 뻐꾸기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뻐꾸기 소리, 까치 소리, 그리고 이렇게 고사목이 되어가 쓰러지는 것도 있고, 그러고 난 뒤에는 또 그 옆에 새로 그 싹에서 나온 또 나무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숲은 연두색으로 완전히 아름답게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공원 관리가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연못과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가끔 이제 친구분들이 간식을 싸서 걷는 분도 있고 맨발을 걷는 분도 꽤 봅니다. 이분도 맨발을 걸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오래 걸으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옆에 낙엽이 떨어져서 다시 거름이 되고, 그 거름으로 이 나무 숲이 또 더 아름답게 빛나고, 요 가옆에는 산책로가 꽤 많이 조성되어 있고요. 연산홍도 이 알맞은 습기로 인해서 더 아주 맑고 곱게 보입니다. 이 연두빛이 보이시죠? 이 색깔은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나무도 완전히 연녹색입니다. 길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숲을 계속 지나다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멈추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쉬지 않고 이 길을 걷는다는 게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담소를 나누면서 지나가시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시간이 맞다면 오늘 남편하고 같이 와서 걸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같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저는 늘 혼자 이렇게 와서 걷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친구분들이 계십니다. 불빛은 이 산 그림자도 조금 내려와가지고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무도 비치고, 나무도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잎도 비쳐서 흔들흔들 하는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친구 두 분이 가시고, 여기 중년의 여성 한 분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산이 내려와 있는 거 다 보이시죠?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은 제 작품 한 편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단산지에 다녀간 후에 적은 작품입니다. 단산지에서 임우희. 단산지를 찾았다. 코로나19가 막바지 정점을 찍고 간 뒤 모임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문학단체에서 가게 되었다. 오랜만에 찾은 복무공원이다. 청명한 날씨에 가족끼리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 꽤 많은 사람이 있다. 나는 볼 일이 있어 일행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미리 알려두었는데도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다. 감사하고도 미안했다. 우리는 일행과 반대 방향으로 걷기로 했다. 셋이서 걸어가다 보니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 나비 생태공원이 있다. 단산지 비치색 무리를 가르며 신나게 달리는 수상스키 마니아들의 태양 아래 은빛 물살을 가르는 검게 탄 모습은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옆 언덕에는 무궁화 동산도 보인다. 10가지가 넘는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인근 야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회장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핫도그를 쐈다. 14명의 회원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갖가지 이야기로 분위기는 한껏 고무되었다. 즐거운 산책과 점심, 커피를 끝으로 일행과 헤어졌다. 시간이 되는 4명이 불로동 고분으로 갔다. 그 중 한 분은 역사적인 흐름에 밝은 분이라 일일이 설명을 듣고 인증도 남겼다. 214개나 되는 고분은 3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다. 삼국시대 때 조성된 무덤으로 우리나라 사적 제262호로 지정된 곳이다. 제1마당, 제2마당, 제3마당으로 무덤이 214기나 되어 있다. 도심 자연마당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나비초지, 상수리 나무숲, 두꺼비 서식지 등이 있어 자연학습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3마당에 올라서니 대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분지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1시간 넘게 둘러보고 혼자 단산지로 다시 왔다. 온전히 혼자서 맨발 산책을 하면서 둘러볼 생각이다. 천천히 맨발로 걸으면서 단산지 유래도 보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농수를 저장하기 위해 땅을 파니 온통 붉은 흙이 나와서 단산지라고 불렀다고 한다. 단산 저수지는 1932년에 준공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량 공급지로 하여 쌀을 증산시키기 위해 만든 산미 증산이 목적이었다. 당시 단산지 조성을 위해 복무동, 불로동 등 인근 주민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돼 3년 동안 3천여 명이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 목가의 해안 수리 기념비에 가까이 가서 보니 여기저기 찍힌 자국이 많은데 일본을 원망하여 돌로 쳤다는 얘기도 있다. 6.25 사변 때 총탄에 맞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복무동 동굴 진지는 볼 수 없었다. 나라를 빼앗긴 힘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과 목숨으로 얼룩진 검은 동굴 진지다. 진지는 오직 곡괭이로만 10개의 굴을 팠고 지하 150m의 단산지와 봉산댐 수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일제의 야욕에 힘없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가슴 속까지 아픔이 전해진다. 아련한 마음으로 숲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내 뒤에 중년의 남매 5명이 휠체어에 구순이 넘어 보이는 어머니를 같이 밀고 언덕이 나오면 남자들이 번쩍 들어서 옮긴다. 그중 한 분이 맨발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갖고 오신 과일을 권하신다. 맏아들인 남자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았던 이야기를 했다. 지금 엄마에게 그때처럼 힘있는 목소리로 회초리 한 대 다시 맞고 싶어요. 할머니는 찔레꽃 같은 하얀 미소로 말했다.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생각하니 지금은 아까워서 그 회초리 못 들 것 같다. 고 하신다. 나에게도 먼 기억 하나가 장미꽃 사이로 향기처럼 스친다. 7, 8살 무렵 밥을 잘 먹지 않고 반찬을 너무 안 먹어서 엄마에게 회초리를 맞은 기억이 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안고 더 많이 우셨다. 생각해보면 애 태운 엄마가 너무 아까운 기억이 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걷고 계시는 분은 아마 부부 같은데 한 50대쯤 보이는 부부인데 계속 보폭이 저와 비슷해서 계속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별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이 주말에 이 단산지 둘레길을 걷고 있는 저 부부는 아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고 두 분이 같이 걷고 있는 것 같고 이 아래에는 노부부가 간식을 준비해 와서 걷다가 벤치에서 앉아 쉬고 있습니다. 이 뒷짐을 짚고 걷는 여인 옆에 이 남자분은 아마 단산지 유래를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연산홍도 시내 연산홍들과는 달리 굉장히 맑고 곱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 지나면 아마 나비 생태공원이 있는데 나비를 키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황토볼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압의 효능도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끝자락쯤 오니까 전부 꽃들이 이렇게 잘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궁화 꽃이 되어 있는데 무궁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들레가 홀씨되어서 멀리 날아가면 이 민들레가 더 많이 퍼지겠지요. 여기는 나비 누리관이고 간간히 시들이 이렇게 있고요. 복무공원 종합 안내도도 되어 있습니다. 만보 산책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아마 만보쯤은 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짬이 나시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가족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걸으시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길도 굉장히 깨끗하고 이 민들레도 이렇게 곱습니다. 여기 이곳에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